이제 만약에 이제 그래서 신부가 선택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예. 이 여자가 하고 싶어. 그럼 결혼식 할 때는 어떤 문제, 어떤 것들에 대해 말씀하세요? 자, 이제 신랑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고 신부하고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자, 당신이 이제 지금 내일 내일서 결혼식을 하더라도 당신 와이프라는 생각을 가지지 마세요, 아직은. 내가 한 여자를 소개받고 이제 애인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고 여자한테 해보세요. 당신이 한국에서 어떤 여자를 소개받았어요. 한 2번 만났어. 3번. 그 여자가 오케이 했어. 서로 이제 앞으로 자주 만납시다. 애인으로 지냅시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여자한테 어떻게 하겠냐는 마음을 가지라 합니다. 결혼식을 했다고 내 와이프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생각을 절대 하지 마. 남자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어떤 여성을 만나든지 여성과 하룻밤을 잠을 자고 나면은 저 여자가 내 여자예요. 그때부터 막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절대 그걸 하지 말라고 저는 신랑분들한테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국제 결혼은 시골에 있는 그 신부의 가족들이 친척들 일부들하고 이제 호치민에 올라와서 결혼식을 올리잖아요. 신랑분이 시골에 가서 하기는 시간적으로 힘드니까 그렇게 할 때는 가족들한테도 좋은 한국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절대 가족들이 술을 권하더라도 또 가족 중에 한 명은요, 술 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을 권해도 입에 살짝 될 정도로 술을 내가 잘 마셔도 저는 술을 조금밖에 못 먹습니다. 술을 못 먹습니다. 거절을 해줄 때 그 가족의 부모들은요, 그러면 그 술을 권하는 사람은 뭔 베트남 말로 이야기하죠. 뭔 남자가 술도 못 먹고 남자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들은요, 그런 신랑을 보면서 흐뭇해합니다. 와이프도요, 마찬가지고. 부모와 와이프는 달라요. 옆에 친인척들은 술을 안 먹으면은 뭐 남자가 술도 못 먹냐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부모들은 술 안 먹는 사위, 술 못 먹는 사위 너무나 흐뭇해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좀 예절을 지켜주고, 인사는 한국에는 우리가 보면 인사를 막 90도로 꺾뻑 하잖아요.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돼요. 어느 정도 목례식으로 하면서 부모님하고 항상, 여기는 악수가 많이 하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쪽은 서양 문화가 많이, 그러니까 한국에는 또 제가 집에 가면 막 큰절하고 이러지만 이런 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예의 있게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고, 그러고 이제 시골에서 가족들이 결혼식장에 왔잖아요. 왔기 때문에 이제 돌아갈 때 그 차를 대절해 갖고 와서 차비하고 뭐 경비 좀 쓰는데 용돈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해주라고 합니다. 그때 용돈 좀 해주는 거, 그런 식으로 하고. 얼마나 드나요? 보통 한 50만 원 정도. 차 렌트카 비용, 뭐 왔다 갔다 식사 비용, 그러고 또 혹시 뭐 돌아가서 또 친인척들과 거기서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는 경비 정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고 나면은 신부들은요, 그날은 가족들과 통화를 아마 많이 합니다. 전화가 막 또 와요. 요즘은 전부 영상전화 많이 하다 보니까 영상전화로 친인척들이 알고 못 온 사람들도 인사전화도 오고, 그걸 너무 그날은 신부가 전화통 많이 붙잡고 있다 소리를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우리도 신부한테 부탁을 해요. 너무 가족들과 전화는 많이 하지 말라고, 신랑이 있으니까 옆에 신랑을 챙기라 이야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런 면은 또 있다는 걸 신랑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2번째 보면은 이제 처갓집 방문을 할 때. 잠깐만요. 첫 번째 그럼 결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베트남 대규모로 하는 결혼식이 아니라 소규모 결혼식이에요. 그렇죠. 대규모로 예식장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보통 국제 결혼을 속성 진행을 한다 그러잖아요. 속성 진행이라는 말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부를 말씀을 보고 신부를 결정을 하고, 결혼식 이거는요, 한국의 약혼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꾸 결혼했다 생각을 가지지 마세요. 저는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는 도장 찍어 놓는 거예요. 친인척 일부 몇 명 와서 단기간 안에 자꾸 이제 한국 분들이 생각하니까 이 국제 결혼 업체에서 하는 게 속성 결혼이라서 안 좋다, 안 된다. 이 신랑이 이 신부와 결혼을 하고 이제 내 부부가 되겠다는 도장 찍어놓은 약혼식이라고 생각하세요. 결혼식은 한국 가서든가 대부분 한국에서 결혼식 하잖아요. 그때가 진짜 결혼식이라고 생각하고, 서류 진행 결혼 때문에 속성을 진행하는 때는 오해가 더 많아요. 오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분들 저한테 며칠 전에 어떤 분에서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저는 와서 사장님한테 의뢰를 하는데 두 번, 세 번째나 이렇게 갔을 때 결혼식을 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해서. 그러면 당신한테 내가 그렇게 진행을 해줄 수 있는데 당신 첫 번째 만났던 여자분이 두 번째, 세 번째 올 때까지 진짜 당신만 기다리고 있어주면 다행인데 그 신부는 아직 당신이 그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확신이 없을 수 아니나 당신도 보고 하겠다면 그 신부도 당신을 보고 하는 거다. 일방적으로 남자 쪽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여자도 당신이 결혼식을 안 해버리잖아요. 여자도 지 남자 보자.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여성분은 다른 좋은 남성이 있으면 맞선을 봅니다. 분명히 이 남성도 이 여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성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성은 그냥 무작정 남자가 찍어주길 기다려요. 천만에요. 그래서 내가 그 신랑분한테 했어요. 당신 두 번째, 세 번째 올 때까지 그 여성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확률 50%안 된다고 보라. 그러면 당신 다음번째 또 맞선 또 새로 봐야 된다. 계속 이런 식으로 당신은 반복해야 될 거다. 단 당신이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약혼식 했다고 생각해라. 그 다음에 다음번에 왔을 때 또 마음에 서로 문제가 됐을 때 이 신부가 어떤 문제성이 있다. 깰 수 있다. 혼인신고 하기 전까지는 깰 수가 있어요. 서로 문제가 발견됐을 때는. 그래서 속성결혼이라는 자체를 저는 약간 그걸 좀 솔직히 편법이라 할 수 있지만은 그걸 그렇게 진행합니다. 결혼식 여기서 올리는 거 약혼식. 결혼식은 한국 가서 하세요. 혼인신고 하면 당신 부부다. 근데 그렇게 속성결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천천히 하겠다. 그 사람 베트남 결혼요. 몇 달 가도 못하는 수도 옵니다. 왜? 본인은 여성을 자꾸 고르잖아요. 여성도 남편을 골라요. 왜 본인 입장만 생각하는지 그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와서 본인이 여기 와서 자 살면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살면서 여성을 만나면서 그때 또 살면서 여성을 만날 때요. 같이 살면 안 돼요. 이래 말해요. 한국 사람 욕심이죠. 여기서 같이 살아보고 그나마 결혼할지 결정을 해. 누가 그런 여자가 해요? 자기 입장이다만 생각. 모든 게 자기 입장이죠. 베트남 여성은요. 자, 저는 일부 업체가 과거에 결혼식 올리기 전날 밤에 뭐 합방을 시켰다 이런 말도 들었어요. 그게 실제적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몰라요.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저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어떤 신랑분들이 그런 걸 요구를 해요. 오늘 저녁부터 혹시 신부하고 같이 지낼 수 없어요? 천만에요. 결혼식 올리기 전까지는요, 합방이라는 자체가 용납이 안 됩니다. 그거는 신부들도요, 일부 허락을 할 수 있었겠지 모르지만은요, 그 신부들도 용납이 안 해요.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다. 그거는, 과거에는 무조건 이 신부 탁 찍으면 결혼하는 그런 시대 때, 합방을 하라, 안 한다. 베트남 마담이 신부를 혼내니까 억지로 한 거예요. 그 당시는. 지금은 아니에요. 신부가 노 하면요. 지금은 베트남 뭐 소개 마담이 무슨 소리야 필요 없어요. 안 돼요. 과거하고 현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호치민에도 그러면 결혼식을 하고 또 시골에서 하는 수도 있나요? 시골에서 처갓집에서 요구하는 수가 있어요. 자기도 부주 많이 뿌려놨으니까 부주도 거두고 싶고 또 친인척들한테 시골에서 동네에서도 내 딸이 한국 사람과 결혼한다는 결혼식 올려서 알리고 싶다. 진짜 손님들 몇백 명씩 와서 하는 결혼식 있어요. 하고 싶으면 해요. 그때 처갓집에 가서 우리가 보통 때 결혼식 안 할 때 처갓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친인척들은 모이면 음식 준비 막 하고 하잖아요. 약간은 잔치는 합니다. 결혼식 안 하더라도 그렇게 잔치를 하더서 이제 음식도 만들고 비용이 들어가니까 신랑분한테 가서 그런 비용을 좀 쓰니까 뭐 한 50만 원 정도 장모님한테 인사차 드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혼식을 한다. 원래는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요. 호치민에서 안 하고 한다 하면 최소한 결혼 비용 원래 남자가 다 됩니다. 보통 한국 사람하고 특히 개인 소개는 거의 다 됩니다. 400만 원, 500만씩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때는 여자 집에서 그렇게 또 하겠다 하기 때문에 이미 했는데 또 하겠다 하기 때문에 그 선에서 하든가 아니면 한 50만 원 정도 더 보태주든가 될 수 있으면 안 보태주는 쪽으로 많이 합니다. 왜? 똑같은 신부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결혼식의 신부들은. 누구는 신랑이 집에 와서 50만 원 줬는데 이 집은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100만 원을 줬어.
시신부는 올라와서 우리 신랑은 나 우리 집에 100만 원 줬어라고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집에는 결혼식을 했으니까 50만 원 더 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한국 남성은. 여성들은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50만 원 더 줬다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저 집은 100만 원 준대 와 나는 50만 원밖에 안 줘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무조건 똑같이 비교가 안 돼야 돼요. 무조건 같이 신부들 같은 회사에서 같이 결혼한 신부들은요 무조건 비교하면 안 됩니다.